펜앤마이크 김은국의 털어야 산다. 2002년에 말이죠. 제가 잠깐 그 단일화 현장에 이제 제가 뭐 얘기하려는지 알죠?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의 단일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해창 후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이제 불리하던 노무현 후보는 그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성공을 해서 결국 이제 대통령의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무척 원통하고 아쉬운 대목이지만 하여간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단일화 이슈가 등을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참 많이 가슴에 아파했고 이걸 들이대면서 많이 울컥했죠. 그때 2002년 월드컵 4강 때 MJ 캠프에 있었습니다. 국민통합 20일에. 자, 이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하느냐. 우리에게 단일화가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가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일화는 곧 당선의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옆에 제가 진짜 요즘 너무나 바쁘고 심각하게 돌아간 상황에서 의리를 지켜주신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힘의 김민전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군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상당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신경 쓰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조금 봄이니까 좀 화려하게 했고요. 네. 근데 그 국회의원인데도 너무 미모가 이렇게 아유, 뭐 60이면 야, 그 참 잘 웃어주시고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유, 아닙니다. 뭐 예, 요즘 욕 듣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그건 뭐 이쁜 욕일 거예요. 뭐 김민저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뭐 사실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서요. 네. 지금까지 뭐 다양한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네. 뭐 비판은 뭐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요. 정말 제가 그 김은국에 털어서 한다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정치인 국회의원 여성 의원을 처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정말 그 여성이지만은 싸울 줄도 알고 또 용기도 참 대단하시고 할 말을 반드시 하시는 분인데 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좀 네. 해야 될 게 일단 우선 지금 이게 뭐야 김문수 후보냐 뭐 한덕수 후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국민적으로.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6시에 만난다. 그 전에는 지금 이 쌍권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쌍권은 뭔가 나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양권도 아니고 쌍권인데 쌍권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많은데 어느 사람이 그래 나보러 김호수의 쌍권총을 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심신이를 불러서 옛날에 그 뭐 쌍권총 뭐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그 옆에서 항상 보시는 우리 김민정 의원께서는 지금 국힘의 상황에 대해서 우선 조금만 좀 말씀하시고 그 두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4월 4일 탄핵 결정 이후에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이제 이 경선 과정에 들어올 때 제가 강선영 의원하고 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느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는 지지하지 말자. 대신 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 선거운동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경원 의원이 부탁을 하니 그건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석 달간 이 아스팔트 위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나경원 후보 캠프에는 들어갔었고요. 또 들어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1, 2등은 아니고 아마 4강 정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마음속으로는 부담감이 좀 적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뭐 경선의 과정에 참여는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뭐 어느 후보를 제가 지지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 써야 한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지겠는가 이것을 저는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사실 이 세에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체포당하는 이런 일조차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대통령이 불법 체포당하는 것을 어느 나라에서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미국의 그 사법재판소의 대사를 지낸 모리스 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바로 쿠데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당한 것 자체가 우리가 결국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왜 힘이 약하냐? 언론 중에서 이 펜앤마이크 말고 공정한 언론이 있나요?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다 불리합니다. 또 뭐 노조에서부터 뭐 교육, 뭐 경찰, 공무원, 뭐 기업 노조에 이렇게까지 다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론 지형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잘 그림을 그려서 적어도 행정부 권력이라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뭉치고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사실 우리가 12.3 이전까지만 해도 사법부가 이렇게 좌파무제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행정부도 뺏긴다라고 하면 이 좌파무제 이 바이러스는 사법부 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병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유권자를 설득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지 우리끼리 손가락질하고 저는 이럴 때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참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보면서 참 답답할 수도 있고 우리 정치권이 나보다 그렇게 오래 몇 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아마 김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참 한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게 우리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게 단일화 이거 진짜 내가 볼 때 3, 4일 뿐이 안 남았는데 오늘 중으로 이게 좋은 소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민정 의원께서 그동안에 제가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매일 나오셔서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김민정 의원은 단식까지 하지 않았나요? 저 단식은 안 했습니다. 네. 삭발은 안 했죠? 제가 먹는 약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요? 네, 뭐 제가 2004년에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아유, 계속해서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부가 그래서 좋으신데. 그래서 이 밥을 굶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날 이제 삭발식에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예. 한 여성 목사님이 삭발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수술하고 난 그 땜빵과 함몰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도 차마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다. 특히 이제 이 두개골은 열고 나면은 이 철로 다 이렇게 아이고, 티타늄으로 이렇게 찝어 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울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자기 머리죠? 머리는 제 겁니다. 네. 근데 아무 이상 없는데. 그걸 다 보여드리는 거는 이건 너무 흉측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발은 참았죠. 네. 잘하셨어요. 여성인데 아름다운 분이
그리고 그 단식하는 분들 옆에 가서 많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네, 뭐 위로 사실 제가 3월 달쯤 되니까 손이 너무 이게 동상 걸린 것처럼 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단식하시면서 누워 계셨던 20일 이상 누워 계셨던 전지영 씨 이런 분들은 지금 괜찮으실까?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전지영 씨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이제 헌재 아픈 그래도 2월 달이었습니다만은 2월 3월이었습니다만은 한남동은 또 12월 1월이었거든요. 그 엄청 추위에 이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밤새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네. 좀 다 건강하신지 정말 많이 걱정이 되죠.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10대, 20대, 30대까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깨어나셔서 그렇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려고 하는 저는 그런 걸 잊을 수가 없죠.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저도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우파 연예인들 연락을 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결정이 나고 수락 연설을 보면서 우리 가자 캠프에 가서 우리 우파 연예인들도 지지 선언하자 하더니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아직 단일화가 남아 있는데 좀 이르다.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데 지금 어제 뭐 상황 보니까 뭐 어디 뭐 포항인지 어디 뭐 대전인지 대구인지 어디 내려가는데 그 뭐 완전히 무슨 코미디 쇼를 하더만요. 네, 뭐 만나지도 사실, 못했다. 네, 사실 쌍거는.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원국 스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약한 사람들이 소위 대세라고 얘기하죠. 대세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세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87년 대선 당시이고요. 그때는 민주화 세력이 대세였습니다. 이 민주화 세력이 대세였지만 선거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졌어요. 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양김 씨가 분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002년 대선 김은구 선생님이 직접 뛰신 2002년 대선이 바로 이회창 후보가 대세였습니다. 1년 그때는 이상 뭐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지지율에서 예, 엄청났죠. 계속 1등 큰 네, 차이로 1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세를 어떻게 뛰어넘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후보 단일화로 이 대세를 그 당시에 노무현 캠프에서 뛰어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세보다 더 강한 것이 선거연합 혹은 단일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번의 대세는 2007년 대통령 선거이다. 네. 이 당시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중앙차선로 그리고 뉴타운 이런 정책의 성공에 의해서 대세를 형성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민주화 이후의 대세는 3번 있었는데 그 3번의 대세 중에서 2번은 대세인 쪽이 오히려 졌다. 진 이유가 분열하거나 상대 쪽이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참 그 지금 말씀했듯이 그 연합 이런 단일화 뭐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기회고 찬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시기를 이제 잘 활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당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게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마음을 비우고 이번에 나보다는 그 당신이 되는 게 이 나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이게 나 물 좀 먹어야 되겠네. 이게 그렇죠. 후보끼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제3자들이 끼어드는 경우에 있어서 오해를 쌓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뭐 이 두 후보께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여기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사실 의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후보 단일화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뭐 승자 독식이 아니라 윈윈하는 연합이 되어야 한다. 서로 공동 정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결국 뭐 여론조사를 통하든 아니면 뭐 당원 투표를 통하든 어떤 방법으로 결국 또 후보가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결국은 누가 한 명이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라 등록은 그분이 하더라도 진 쪽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시고 또 이기고 나면 공동 정부를 꾸릴 수 있게 이렇게 가야만이 아름다운 단일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의총에서도 드렸습니다. 네네네. 자, 저는 이제 자꾸 그 개인적인 그 생각을 하지만은 김문수 후보님의 그 마음을 보면은 그 8분에서 4분, 4분에서 2분 최종제 주자가 돼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 저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가 또 이게 나오셔서 두 분이 빨리 단일화를 해야 6월 3일 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절대로 여기서 서로 양보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아니 한덕수 그 후보 쪽은 무소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물론 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봐서라도 단일화는 그 하긴 하되 이게 여론조사 보면은 자꾸 아니 이 차이 많이 나게끔 나오니까 옛날에 그 저기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 제가 이제 정몽준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 여론조사 보면은 그쪽 위주로 이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론 머리의 바람에 그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정말 정확하게 정말 이 오늘 만나서 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어떤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서로 이기는 사람이 박수 쳐주고 그 대동단결이든 우리가 보수 연합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6월 3일까지 누구든지 저기 반칙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탈당한다. 나는 정경을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맞습니다. 보거든요. 예.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고 그것이 대선까지 잘 유지가 예. 되어서 선거운동도 같이 잘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사실 지금 2002년 대선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만약에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노무현 후보가 이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해창 이런 쪽에서 생각을 승리하죠. 해보면 예, 네, 예,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단일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의 수치보다도 실제 결과는 당의 베이스를 가진 후보가 더 유리합니다. 정몽준 노무현의 경우에도 정몽준 후보가 사실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여론조사상으로는. 네네. 그러나 실제 단일화를 딱 들어가니까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박근혜 후보한테도 이기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놀랬죠. 그럼에도 단일화 국면에 들어가니까 양자만 놓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기도 네네네. 하고 그런데도 결국 눌러 앉혔어요. 실제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눌러 앉혔고. 근데 눌러 앉혔기 때문에 또 뭐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는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아서 결국 문재인 후보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들어가면 실제는 정당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네네. 지금 문자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지금 생방송 펜앤마이크 김웅구의 털어서 한다 2시 26분 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문자 이거 한번 보세요. 김민재 의원님 이게 거의 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한덕수 쪽으로 가면은 뭐 답이 없다. 못 이긴다. 이런 게 많아요. 조계사에 가서 악수도 안 하던데 뭐 그런 문자 그 사실 뭐 단일화 지금 이제 저희 의원님들 가운데에서도 단일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예. 무턱대고 단일화를 하자 이것이 아니라 몇 번의 토론이나 이것을 통해서 서로 잘 검증하자. 예, 바로 그겁니다. 예. 누가 이길 후보인지를 우리가 예.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지자와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단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한덕수 후보로 가자 뭐 이 얘기는 아니다. 이건 좀 저는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네. 공정한 장을 열자라는 얘기이고요. 다만 뭐 이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뭐 부적절한 얘기를 한 당직자들이 있어서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단일화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이고요. 그 대다수는 뭐 어느 후보를 교체하자든지 아니면 한덕수 후보로 가자든지 이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검증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 후보들이 합의하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하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를 키우자. 이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국힘 당직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말들을 조심해야죠. 그렇게 뽑아놓고 당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후보를 뭐 교체한다는 뭐 소리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런 분들은 저는 본인들이 사표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국면에서 이 당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그분들은 사표를 내시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김민정 의원님, 곧 또 내일 당에 또 출근할 텐데 사퇴하는 것이 옳다. 아니 야. 뭐 예민한 국면에서 옳지 못한 발언을 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기가 말을 뭐 함부로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역부족이다. 뭐 별로 힘이 없는 것다. 내가 저 김문수 저 후보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나는 사퇴해야 돼. 다른 분이 모시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국민들이 봐도 그 납득이 가고 야 김민전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한 게 두 분을 그냥 뭐 단일화하자 이게 아니라 두 분을 이제 경쟁을 토론을 통해서 정말 그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는 게 우리 저 6월 3일 날 승리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이 살리는 길이고 그동안에 고생한 자유보수 우파 분들의 그 마음을 그 다 읽어주고 그분들이 와서 다 투표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자신 있는 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은 저는 10대, 20대, 30대 이 친구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 어른들만 가서 하는 투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네, 뭐 특히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이 20대, 30대가 이 대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판단이 옳다라고 대답하는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것을 보면 네네. 한국 정치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특히 행정부까지 이재명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우리가 정말 1인 총통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에서는 어찌됐든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며 그 가운데에서 자꾸 이 오발탄을 날리는 분들은 스스로 좀 뒤로 물러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뭐 이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에서 왜 8월 7일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7일 날 해야 실무적으로 무슨 버스에 랩핑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7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11일 날까지 해야 누가 이기든 혹시라도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 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네.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일화를 할 때는 양쪽에 이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11일까지 하는 것이 그래도 당적에 문제가 없어진다. 네, 이것 때문에 이 빠르게 당에서는 또 이 뭐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당내 경선을 조금 더 빨리 진행했어도 되지 않느냐. 왜 토너먼트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역대 우리가 예, 예. 경선에서 토너먼트제를 한 적은 없거든요. 녹다운제를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느냐? 야.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는 조금 미숙했다. 혹은 뭐 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이왕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남은 기간 어떻게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네, 네. 생각입니다. 아까 오발탄 참 좋았습니다. 오발탄. 예. 남북 평화통일께서 5천만 원을 쏴주셨네. 5천 원이니까 김민재 의원님 이거 막 올라가네. 야야야야. 이거 읽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김민재 의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한덕수 후보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그분은 왜 국힘에 왜 가입해 뭐 누가 뭐 당비도 안 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네, 제가 그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소속으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말에는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당비 1,000원도 안 냈다. 당비 1,000원도 안 냈으면 단일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선에 나왔어야죠. 그죠? 당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단일화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단일화 때문에 지금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쌍거리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한 경우가 네. 대세도 꺾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쌍거리의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또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네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궁금했죠. 김문수 후보는 이제 국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그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됐고 또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인데 웬만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화들이 많이 나고 막 열받고 뭐 그런 모양인데 좌우지간 우리 김민재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서 지금 뭐 6월 3일까지 뭐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11일까지 두 분이 오늘 중으로 뭔가 좀 나와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등록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서 이따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합니다. 지금 거의 그 유튜버들이 다 김문수로 가고 있다는데 우파 유튜버들이 그러나요? 네, 뭐 감사하죠. 세상 아름다운 곳이 단일하다. 혹시 김민재 의원 외국의 경우도 이런 단일화 하는 데가 많은가요? 그리고 성공 사례가 많나요? 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예. 단일화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요. 예. 영국도 사실상 양당제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프랑스 같이 결선 투표제가 있는 나라들은 제도적으로 단일화를 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여러분이 나와도 2차 투표에서는 1등, 2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등, 2등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어떻게 짝짓기를 할 것이냐 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결선 투표제를 하는 많은 나라들은 제도적으로 단일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을 합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집권 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집권 후 플랜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의원 내각제 국가들에서도 의원 내각제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뽑기 위한 단일화는 아닙니다만은 선거연합들을 하고요. 선거연합에서도 정책에 대한 조율, 우리가 이겼을 때 집권하게 되면 자리는 어떻게 나눌지 네. 이에 대한 조율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하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이 하고 있다. 왜 하지 않고 선거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정당들도 있지만 결국 집권에서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서로 연합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연합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예 감사합니다. 민영이라는 분은 김문수 20년 전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김문수님께서는 10억 원의 보상금을 나라가 어려운데 돈을 가져가지 않고 다 이게 내놓으신 모양인데 이것도 상당히 그 내가 알기로는 세 분이던데 김동길이라는 분이고 장기표 분이고 김문수 분인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김문수 후보님은 다양한 그 경험과 공직을 맡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동 운동에서 시작해서 국회의원도 3번이나 하셨고요. 그리고 이 도지사, 경기도지사도 2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도 하신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소위 이제 많은 분들이 공직자를 비난할 때 해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장관 해먹는다, 국회의원 해먹는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뒤에 되게 이상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분은 전혀 해먹지 않으신 그야말로 깨끗해요. 공직자의 정말 청렴의 상징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신 분이시다. 이런 면에서도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요. 예, 저도 그 수락연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말씀도 잘하지만 아무 대본도 없고 그동안의 이 정치 경력 얼마나 고생하셨고 싸운 내공으로 거의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하게끔 제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 고생한 사모님 그 부인을 이제 무대에 이렇게 올라오시게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에 아이들 그 안아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 평범한 잠바 하나에 지방 다니면서 많은 주민들 만나서 그러니까 이 그분 움직이는 행보가 조금 진짜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정치인보다 아주 진짜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긁어주고 힘들고 이렇게 지금 거의 그 장사하는 분들인가 하여간 취직도 그렇지만 뭐든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그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수락하고 말씀을 듣고 지금 엄청난 힘을 받는 분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네.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의 삶이 그야말로 공공선을 위한 삶을 살고 또 청렴하게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편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냐하면 사실 김문수 장관님의 경우에는 경기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상 공직에서 멀어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 이 노동부 장관으로 다시 발탁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공직의 길이 열리시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또 우리 지지자들에게 재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 김문수 장관님에게 다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발탁하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상당히 좋은 의미로. 진짜 중요한 거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요. 저도 그 무명 시절에 한 10여 년 있었거든요. 호남나비 전에 방송국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대스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자기도 기회가 온다 그래가지고 PD 작가분들이 저한테 그 용기와 힘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해줬어요. 노래가
금방 안 뜨더라도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말고 하다 보면은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방송 용어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누가 정말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될지 이것은 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다 잘한다는 게 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찬양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미래는 모르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럼요. 그 사람 뭐 겉만 보고 이게 이렇게 뭐 판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진짜 저도 놀랐어요. 그분 저도 뵌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 한덕수 후보님과는 일면식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그 김문수 후보님은 쭉 이렇게 보면은 그 박찬정이라는 분도 오래 하셨고 이인재라는 분도 오래 하셨고 또 진짜 이 뚝심이 있는 분 같아요. 이 김문수 후보님이 끝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해오시는 거 보면은 제가 놀랬다니까요. 그 수락 연설하는 거 보고 거기서 갑자기 이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계속 지금 단일화 때문에 지금 뭐 단일화를 저는 스트레스의 대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죽이지 않고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만 이것은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서 본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김문수 지사 시절에 네. 정치학자 10여 명과 함께 도청을 방문했던 거 이외에는 아무런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인연이 없더라고요. 네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대행도 제가 당 대변인 시절에 당정협의회에서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악수한 거 이외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단일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한덕수 편이다 뭐 막 또 이런 비난들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느 쪽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단일화의 전도사로 나서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네네. 제가 김문수 후보님도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또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도 뭐 이 5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작년 대정부 질문 당시에 경제 질문을 할 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잠시 눈물이 찔끔 났던 때가 있어요. 어느 때라고 하면 본인이 대답을 하는데 경제 관료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언제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될지 네네네. 너무 암담하게 생각했다. 50년 전이죠.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일본 비해서 1인당 GNP가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약간 눈물이 찔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저 아무런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이것을 스트레스다 혹은 뭐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런 기회가 아니라 이걸 살려서 어떻게 하면 쌍거리 작전으로 우리가 김문수 후보님은 보수의 본령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은 뭐 어느 편도 아니게 관료로서 쭉 해온 것이죠. 자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라고 네네. 하는 말씀처럼 그러면 이 중도가 손을 잡고 어떻게 쌍거리로 이슈를 올릴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조그만 기회라도 우리가 살릴 것이냐 네네. 이것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때이다 이런 네. 생각합니다. 자, 야, 나 이마수야. 배우 최준용 이 친구가 지금 보고 있네요. 5만 원 쐈네요. 코다리 팔아가지고. 김민주 의원님 화이팅. 홍경님도 화이팅. 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 최준용 배우님 생각하면서 왔는데요. 코다리 쭉
아직 안 가셨죠? 거기는 못 가봤고요. 네네네. 4월 4일 날 그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혹시 예. 영화에 타격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아, 영화 안 네. 됐어요. 그렇죠. 2주 만에 예. 너무 그게 사실 걱정이었고요. 네네. 제가 시사회 때 갔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탈북자 분들께서 이렇게 고생해서 오셨구나 하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나 이마수야 최준영. 아, 고맙네. 또 저 김민정 의원님 나오시니까 또 보면서 이게 돈도 또 많이 쏘네. 야, 그 코다리 잘 돼야 되는데. 자, 생방송 펜앤마이크 김은구의 털에 산다. 털전에 오늘 처음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그 미인이시고 그리고 이게 이 뭐야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그냥 이 가슴으로 아니면 머리로 이게 이 보통뿐이 아니야. 이 김민지 의원님 보면은 그래서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짜 좋아하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 뭐야 교수 이런 생활은 안 하십니까? 네, 뭐 이게 우리 법에 의해서 교수는 교직을 그만두고 정치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두고 아이고. 들어온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어디 계셨죠? 이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예만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 학생들이 보고 싶었겠네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이번에 용기를 낸 것은 아들이 엄마 이제 나이도 많은데 한번 다른 인생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아들이 몇 살인데요? 아들이 지금 27이죠. 근데 정치에 관심 있네요. 그 아드님이. 그래서 오. 사실 용기를 낸 겁니다. 제가 뭐 그동안 제안을 받아온 것은 2004년부터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고 아이들 키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또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니 엄마를 예. 응원하네. 딸은 없어요? 딸 있습니다. 딸은 정치에 관심 없고요. 우리 어머니 또 걱정 때문에 말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들이 또 이렇게 팍팍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희대 교수 생활을 접고 이게 정치에 또 입문을 하시고 지금도 뭐 진짜 이렇게 뉴스에 화면에 나오면은 그렇게 좋아요. 이게 사람은 관상이 중요하잖아요. 관상이 인물도 인물이지만 관상이 중요하고 이게 말씀하는 게 좀 언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생각해서 나오는 분이지 그냥 막 들이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계속 이렇게 생방송 펜앤마이크 김은구의 털어서 한다 털전에 문자를 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아침 해설께서 자, 그리고 김문수 당원 지지율을 말합니다. 뭐 훨씬 높죠. 하여간 팬들이 많아요.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 쪽이 여기서는 저 한덕수 후보 쪽보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2시 50분 이제 가까이 돼가는 모양인데 한 10분만 더 털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털어야 산다. 탈탈 좀 털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안 털면은 그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진짜 이게 우리가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털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김민재 의원님이 아주 그냥 조리 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아마 그동안에 쌓였던 게 오늘 스트레스 많이 이제 풀리지 않나. 자, 오늘 나와서 더 말씀하는 거 하셔도 되고 나와서 뭐 느낀 점이나 이 말은 좀 해주고 싶다 뭐 하는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뭐 갑자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역대 한국 선거에 있어서 법칙이라고 한다면 분열하면 망한다. 그러나 통합하면 연합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법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가장 나쁜 것은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12년에 윤석열 문재인 단일화 굉장히 좋지 않았다.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결국 힘으로 누르다가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는 패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2022년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뭐 10%포인트 이상 아주 느끈하게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무슨 단일화를 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일주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이제 됐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루어졌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도 뭐 저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것을 뭐 합리적으로 조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더 투표소에 모시고 갈 것인지 가족 한 명이라도 더 모시고 갈 것인지 네네네. 뭐 이런 최대한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의원님. 예, 진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한 분 그 되시면은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는 상대 후보가 그 돼야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서로 좀 오늘 저녁 6시에 이 단일화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김민주 의원님 대선감이다. 다음에 지도자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아닙니다. 저는 뭐 제 분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능한 한 좀 한국 정치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제 평생의 영광이겠죠. 상당히 그 겸손하시네요. 사람 모르는 겁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그룹에 비올지. 그러니까요. 그 모르는 거예요. 네. 누구든 한 방이 있어요. 네, 김민재 의원님도 이렇게 계속 그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제가 그동안에 개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개헌한다고 손대다가 엉뚱한 곳을 고칠까 봐 개헌을 제가 굉장히 반대해 왔어요. 네. 그러나 최근에는 생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탄핵 소추되고 나서 직무정지 제도가 우리 개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63조인데요. 이 직무정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주당이 뭐 30명 지금 31명까지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그렇게 탄핵 소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탄핵이에요.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직무정지가 안 되면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탄핵이 결정된 게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이 직무정지가 때문에 정부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겠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이죠. 선관위도 이걸 헌법상의 독립기관을 해놓은 나라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감사도 안 받고 못 받겠다라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선관위가 가족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돈은 국민이 내고 회사 운영은 가족이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어서요.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 국회도 뭐 40여 명이 뭐 재판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어쨌든 이 전과가 있는 분들 한국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불체포 특권 이거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개헌의 장을 한번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미국 같으면 2년이 한 회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법안에 대해서 의회가 막 갈등하다가 그 법안이 통과되거나 뭐 통과가 좌절되면 그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기를 바꿔서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2년 동안 그 법안 다시 안 해요. 아.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10번 표결을 했습니다. 네네네. 회기 바꿔서 계속 나와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것도 헌법상에 우리가 임시회와 정기회를 두도록 하고 특히 임시회는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네네네. 회기 쪼개기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회기 쪼개기로 네.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표한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 개헌의 장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손을 봤어요. 손톱 이렇게 이쁘게 관리하셨는데 국회의원은 그 왜 손톱 이렇게 뭐죠 이거 색깔 있는 거 이렇게 바르면 안 되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간 그 오늘 거의 뭐 1시간 동안 김민조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 단일화 혹시나 실패하지는 않겠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정을 보지 않겠나? 실패하면 만약에 후보를 교체할 수 있나요? 뭐 실패하면 김문수 후보로 그대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러나 우리가 제가 2012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예. 사퇴할 당시에 안철수 후보 캠프 옥상에는 뭐 죽는다라고 뛰어내리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셨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퇴하고 나니까 네. 안철수 지지자들이 사실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안 갔습니다. 어. 이게 대선 패배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 어쨌든 이걸 잘 예쁘게 포장해서 예. 결과를 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국민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고 바라고 있으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 오늘 저녁 6시에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이 단일화 꼭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좀 시간 끌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두 분이 잘 합치셔서 한 분이 결정이 돼서 빨리 지금 전국 다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우리 또 우파 연예인이 또 들이댈 거 아닙니까? 김민지 의원님 지금 가시면서 오늘 저녁에 두 분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오늘 결정 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요. 오늘은 아마 룰을 마련할 서로. 룰까지도 오늘은 아마 못 갈 거고요. 아마 예. 뭐 이제 시작하기 위한 논의일 수도 있을 지금 것이다. 3, 4일뿐이 안 남았는데요. 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인 룰이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그 룰을 바탕으로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멋있게 아름답게 국민이 바라는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6월 3일 날 승리해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난 6월 3일 날 63빌딩 올라가서 태극기 흔들라고 준비해 오는데 참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끝날 때 되면 내 양아들 차강석이가 요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안 오네. 김민주 의원님 뭐 좋아한다고 아까 연락이 왔는데 그 끝날 때 되면 이 종로 이사동 지나가거든요. 차강석이 네,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해요. 같이 이른 시위도 있고 한남동에서도 같이 있었고요. 네. 얘가 오늘 바쁜가? 자, 일단 오늘 감사드리고 우리 방송 작가 최고 작가 김성 작가가 글을 주셔서 크로징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바티칸 오셨어요. 교황청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133명의 참가자 모두가 교황 후보라고 하는데 여러 차례 투표를 하면서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교황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또 단일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단일화는 어느 선거에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꼭 오늘 좋은 결과 성공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왔어요? 오, 차강석, 너 왜 인제 와? 빨리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무슨 말씀을? 예, 아버지. 네가 뭐 도와드린 거 있냐? 네? 아니 도와드린 건 없고요. 아름답게 오늘 꾸미고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멋지십니다. 저 차강석 씨는 그 김민주 의원님 몇 번 뵀어요? 네. 네, 몇 번 뵀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정말요? 차비원님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더 좋아해. 네. 어디다 드려야 되는 거야? 말씀드려봐. 근데 아버지 저랑 제가 이제 사진 자랑하려고 뭔데? 같이 찍었던 사진 어어. 올렸던 것도 막 기사도 막 몇 개 써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더 좋아하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 오늘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감사하다 한마디 해봐. 네. 양아들로 삼았어요. 네. 내가. 네, 저희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우리 모자는 왜 벗어? 나 같이 벗어. 네. 저 많이 자랐죠. 많이 자랐는데 삭발했잖아요. 맞아요. 저 알고 헌법 있어요. 대법원 앞에 가서 했지. 맞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방송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함께 제가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3시 넘었는데 끝나야 되니까. 네. 차강석은 오늘 단일화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방송 보면서 왔거든요. 네네.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네, 의원님께서. 근데 오늘 저는 저기 당사 앞에 갔다 왔어요. 당사 앞에서 여의도? 네. 국힘 당사? 네. 왜 갔어 또? 사실 지금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어가지고. 어떤 화가 근데 왜냐면은 쌍권 때문에? 그게 저 쌍권인지 쌍놈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너 쌍권 쪽으로 너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저 누구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아무튼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은 저는 단일화에 있어서 건강하고 엄청 아름답고 뭔가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단일화면은 사실 누가 되든 누가 뭐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네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어쨌든 우리 편이고 반드시 정말 나라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은 이게 누가 봐도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불합리하고 너무 막 몰아붙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홍준표 시장님이 좀 옆에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데. 아니 그분 정계 은퇴한다지 않았어? 근데 지금 좀 안 근데 보이. 6월 3일까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좀 약간은 좀 아무리 화가 나도. 맞아요. 근데 화낼만 하긴 하죠. 그죠? 네, 한데. 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이 오늘 말 많이 온다. 말 많이 하나요? 할 말은 했어. 원래 아름다운 분 옆에 있으면은 남자들 좀 말 많아지잖아요. 아니 근데 김민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제가요? 예. 정말로 왜 이러세요? 제가 괜히 이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괜찮아요. 욕먹게 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래도 이 사람 생각이 있잖아요. 네, 젊은 사람 생각이 또 네, 있잖아요. 제 확고한 생각이 있죠. 뭐예요? 아니 구박하셔야 여기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요? 네. 구박할 게 없는데. 빨리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관저 앞에서 저희 모든 애국 시민들이 막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같이 함께 와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셨고요. 제가 그 모습에 또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가 원래 뭐 연예인들이랑 사진 찍고 뭐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저 아버지랑 사진 찍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분한테 가가지고 네. 혹시 한번 사진 찍어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너무. 그날 감사해요. 처음 뵙는 날이 하필이면 눈이 굉장히 밤새도록 눈이 많이 많이 왔어요? 오는 네. 아침에 뵀어요. 추울 때. 저 심지어 밤샜거든요. 그때 네. 밤새고 나서 뵀었던 건데. 그때 정말 은박지만 감고 밤을 새신 그 분들 정말 다 안녕하신지 정말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도 우파 연예인들 초대해서 당사에 갔을 적에 많은 의원들 기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김민주 의원을 뵀는데 사진 팬인데 사진 찍고 싶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도 그때 오. 나도 잘 안 찍잖아. 와. 나도 팬들이 나한테 와서 들이대지 내가 들이댄 건 그쵸. 거의 역시 없죠. 부전자전. 알았어. 네, 아버지.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펜앤마이크에서 보내드린 김은국의 털어야 산다. 오늘 정말 바쁜데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문전 의원님을 봐서라도
단일화가 아름답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차강서, 예 아버지. 너는 지금 누굴 지지한다 그랬지? 저는 김은국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를 지지합니다. 내가 지금 대선 후보자도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지지한 누구 지지하는 건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상관없어.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 네. 전 단일화에 대해서 나오시는 분은 지지하겠습니다. 야, 또 살길 찾네. 살짝 핑계가네. 야, 너 이제 머리 정치적 좋아졌어. 감각이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안 그랬거든. 여기저기 부르면 갔는데 이제는 그걸 아버지 교육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돼. 나도 갈라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 김무성 캠프 갈래. 아니 두 분이 된 다음에 그때 와도 늦지 않다. 근데 또 내 성격상 빨리 들이대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기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 생방송이니까 제가 그 경조사 비용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호랑나비 꽃배달 서비스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저 웬만하면 말이죠. 저도 지금 방송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파 연예인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호랑나비 꽃배달 서비스 웬만하면 좀 1544에 0550번 1544에 0550으로 전화를 해서 많이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게 지인이 줬는데 이 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미라클이 풍부하잖아 이게. 맞습니다. 미네랄. 미네랄이구나. 네, 미네랄이 풍부해서 미라클이 생긴다. 이야! 이게 달라. 이게 교수 출신은 다르다니까. 벌써 저도 하나 사겠습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좋은 물 이게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이제 소화도 잘 된다는데 이 물 때문에 오늘 1시간 간 거예요. 네. 저희 의원님께도 한번 이거 협찬 한번. 제가 사겠습니다. 아유 네. 근데 네 아닙니다. 야 너 왜?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자, 종료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여기 이제 편한 방송이니까요. 진짜 또 하나 남은 거 있으면 가시면서 한마디 좀 더 해주세요. 없습니다. 정말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국 정치가 잘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면은 반드시 6월 3일 날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네. 자신 있죠. 네. 우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네. 강성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버지 가시는 길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맙네. 자 여기서 생방송 편안마켓에서 보내드린 김은국의 털에 산다 모두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